네, 우리는 5장에 이어서 6장 가 보실 건데, 예, 준비가 되셨으면은 숫자 7 한번 입력해 보시죠. 네,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5분 외에는 아직 안 오셨나 봐요. 맞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6장 한번 펼쳐 볼게요. 6장 펼쳐 보실 거고. 6장 콜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6장 콜에 드렸고, 6장 콜에 열어주세요. 6장. 6장 다 여셨으면은 숫자 8 입력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자료형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자료형은 앞에서 리스트 자료형을 우리가 많이 배워보셨어요. 리스트 자료형은 이제 값 여러 개를 저장하실 수 있는 자료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튜플이라는 게 있어요. 튜플이라는 거는 리스트 친구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로는 읽기, 쓰기, 수정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자, 튜플에다는 거는요, 네, 읽기만 되는 거. 한마디로 읽기 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딕셔너리라고 있어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키밸류에 해당하는 거. 한마디로 이제 사전의 뜻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전형이다. 한마디로 키와 밸류에 따라서 키를 호출하면은 그 안에 있는 밸류 값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게 딕셔너리예요. 다음에 세트라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트에 해당하는 거는 중복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넣기 전에 우리 세트를 세트 데이터형으로 한번 변환했다가 집어넣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형변환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인티저로 형변환하는 거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얘들끼리 형변환 할 거예요. 리스트와 튜플, 그죠? 리스트와 딕셔너리, 그죠? 딕셔너리에서 뭐 세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리스트에서 튜플 많이 가고 있고, 딕셔너리는 다른 거랑 연계해서 쓰지를 않아요, 잘. 그죠? 잘 않고, 얘 자체적으로도 거의 이제 다른 데이터 형들을 포함해서 많이 쓸 수가 있어가지고, 따로, 형변환을 많이 하지 않고 세트에 해당하는 거는 이 리트랑 큐프라고 세트는 또 그죠? 어, 형변환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서 자 이번 챕터 학습 목표 자 리스트 자료형의 문법을 이해할 수가 있다. 리스트 자료형 중요하고요. 자 튜플은 리스트 자료형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 그죠? 리스트는 읽고 쓰고 갱신하고 이런 게 되는 반면에 튜플에 해당하는 거는 그런 게 안 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문법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다. 세트에 해당하는 거, 세트는 중복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형변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번 챕터에서 살펴볼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첫 번째는 리스트를 볼 건데요.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자, 리스트는 순서를 가지는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순서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서브웨이의 0번, 1번, 2번, 인덱스 배우셨잖아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이런 내용들을 하셨어요.
이 변수를 배우실 때도 변수 네이밍에 해당하는 거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이제 붙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램에 해당하는 성질 때문에 접근의 속도가 그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수도 하나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아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램에 이 주소라고 하는데, 램 주소지에 바로 옆쪽에 그죠?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접근의 속도가 빠르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실 건데, 자, 현재 이거는 아실 거예요. 변수 하나에 값 하나, 변수 하나에 값 하나 이런 거 아실 거고, 얘네들은 변수 한 개에 값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세 개가 들어가 있어서. 자, 밑에 B에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프린트 구문도 얘네들 따로따로 이렇게 쓰셔야 되죠. 프린트 하셔서 서브웨이 1점 이런 식으로 쓰고, 또요 서브웨이 2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죠?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뒤에다 붙여도 되기는 해요. 서브웨이 2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붙여서 쓰셔도 결과는 이렇게 쉼표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첫 번째 실행할 때는 할당받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리스트에 해당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여기다 넣고, 서브웨이에 해당하는 2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 그래서 결과는 30이 나온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하, 이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 들어가는데 인덱스 번호죠. 그래서 0번 지방에는 10, 1번 지방에는 20, 2번 지방에는 30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 이거 두 가지 차이점, 그죠? 각각의 변수 네이밍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되더라 이게 좋고,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따로따로 썼는데 걔네를 합쳐서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더라. 자, 내려가셔서 자, 이번에는 뭐다? 잠시만요. 네, 이번에는 B 하셔서 이렇게 놓고요. 자, 얘네들은 현재 위에서는 숫자, 여기는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 중에 이 조세호를 뽑자라고 했으면 무한도전죠? 무한즈 이렇게 했는데, 무한도전에 멤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멤버 중에 조세호를 뽑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1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이 리스트 변수명을 쓰게 되면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번 지방에 대한 거 0, 1, 조세호 이렇게 이제 뽑히는 거고, 그냥 다 쓰면 얘네 다 나오게 된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형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죠? 그렇죠? 앞에서 좀 써보셨고, 그런 것들을 한 개씩 뽑아낼 때는 우리가 포구문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씩 뽑아낼 때는 포구문을 쓰신다. 자, 그래서 이 무한즈에 해당하는 거가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 이렇게 있는데, 이거 중에 한 개를 뽑아줘요. 그죠? 첫 번째는 유재석, 그죠? 두 번째는 조세호, 세 번째는 박명수. 이렇게 무한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고, 그러면은 뭐다? 포구문이기 때문에 세 번 반복해요. 현재 세 개 있잖아요. 데이터가 세 개 있으니까, 자, 이렇게. 유재석 안녕하세요. 조세호 안녕하세요. 박명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어디서 쓰여요? 분양사무소 이런 데에서 많이 쓰이죠. 자, 어떤 얘기예요? 자, 예, 이름 외에는 이름 외에는 변동이 없는 문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떤 뭐 분양사무소 이런 데에 가셔서 이름을 작성을 해놓잖아요. 이름을 작성하고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작성해 놓으면은 그것들을 컴퓨터에다 옮겨요. 엑셀이나 아니면은 뭐 파이썬이나 이런 데 옮기죠. 이렇게 옮겨 놓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자 메시지 발송할 때에, 그죠? 지금처럼 포구문을 통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해당하는 게 똑같다고 하게 되면은 앞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처럼, 그죠? 이렇게 탑재해서 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 C 자바에서는 이렇게 int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아예. 이 mix list라고 하는 게 리스트형 변수인데, 리스트형 변수일 때는 인티저라고 이렇게 써요. 쓰게 되면은 항상 여기에는 같은 자료형, 한마디로 지금 정수형만 들어가 있어요. 인티저니까.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걸 안 쓴다고 했죠. 자,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자, 어떻게? 자, 조세호, 이게 지금 문자. 그죠? 얘는 숫자, 정수. true가 뭐예요? 예, 이게 불 데이터형이죠. 그래서 문자, 숫자, 불 데이터 이런 거를 한꺼번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요? 다양한 자료형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 그치? 그래서 파이썬은 이런 게 좀 편하다라는 거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기존에 해당하는 C 자바에서는 이렇게 인티저라고 쓰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뭘 써야 돼? 숫자 데이터형, 그렇죠? 이렇게를 써야 돼요. 정수형으로, 정수형 인티저니까 써야 되는 반면에 파이썬에서는요 어떻게 된다? 각각 다르게 써도 된다. 문자, 숫자, 그죠? 불 데이터 다르게 써도 된다. 예,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그죠? 자, 그렇고, 자, 리스트를 활용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자, 리스트를 활용하는데, 리스트는 앞에서 우리가, 리플레이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문자 열에서는 리플레이스 이런 걸 했다고 하면은, 리스트에는 여기도 인덱스가 있네요. 인덱스, 그죠? 몇 번째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덱스. 앞에서랑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 중에 인덱스 조세호.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인덱스. 그치? 문자열 할 때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리스트에서도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했더니, 이 조세호가 몇 번째 있더라? 0, 1번째 있더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네.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의 실행 결과. 우리 조세호가 첫 번째 있더라. 그럼 박명수가 몇 번째 있냐라고 물어보려면은 이 부분에 박명수,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물어보면 되는데 만약에 오타를 쳤어요. 박명수, 스 이렇게 쳤어요. 그죠? 그럼 에러 뜨겠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는 결국엔 뭐다? 없는 거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에러가 뜨더라. 그죠? 있는 거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내려가셔서, append, 이거 엄청나게 많이 써요. 크롤링 할 때, append 엄청 씁니다. append는요, append는 좀 다듬면서 할게요. 좀 헷갈리니까. 그죠? 이게, 안 닫혀 있더니, 안 닫혀 있으면은, 이게, 조금 좋지가 않네요. 리스트에, 그죠? 이 리스트 활용, 거기에 append, 얘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지금 append 자체에 ap라고 되어 있는 얘가요. 애프터의 약자예요. 뒤쪽이라는 뜻이고 band라고 하는 게 붙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붙이다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서브웨이에 해당하는 변수에는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있는데 append 하하 이렇게 하시면은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 이게 얘잖아요. 얘가입니다. 자, 요거 있는 상태에서 하하를 뒤에 붙여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가 원래 있던 거고 하하가 이 박명수 뒤에 이렇게 이제 붙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 포고문에서 무한 변수는 미리 정해둘 필요는 없나요? 예, 요거는 아까 위에 여기죠. 여기인데 위에서 무한이라고 하는 게 요걸 실행시키고 있잖아요. 실행시키고 와서 그냥 되는 거고 얘가 원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어야 되고 무한 변수 이거요. 네, 이거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위쪽에 없어도 돼. A라고 이렇게 해도 이거는 변수 네이밍이라서요. 언제든지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건 이해계시죠? 그죠? 질문에 해당하는 게 이해되신 것 같은데 무한 즈에 해당하는 이 리스트형 변수는 있고 얘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 변수 네이밍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어떻게 쓴다? 여기는 복수로 쓰고 여기는 단수로 많이 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서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아무거나 쓰셔도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어펜드까지 하셨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로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로 한번 이름을 바꿔볼게요. 박일곤님,
자, 그 다음에, 김상영님, 그 다음에, 문광성님,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저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 박일공, 김상영, 문광형님 다음에, 문광성님 다음에 신동욱이라고 이렇게 붙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펜드는 뒤에 붙이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붙이는 거다. 자, 그러면 뒤에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중간에 내가 원하는 영역에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아마 오락실 세대일 것 같은데 인설트 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락실인 거 아시죠? 돈 집어넣으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오락실에서 돈을 그죠? 그 동전을 빼는 것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오락기 밑에 보시면은, 열쇠를 통해서 이렇게 열잖아요. 열고 나면은 그 안에 동전통이 있는데, 동전통을 다 비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넣는 동전, 두 번째 넣는 동전,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원래는, 그죠? 여러분들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큰 의미가 없는데, 인설트라고 하는 거는요, 삽입하다라는 뜻이에요. 삽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펜드는 뒤에 붙이는 거라고 하면은 인설트는 위치값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1번 위치에 정용돈 넣어줘. 이 얘기예요. 이 1번에 해당하는 거는 인덱스 번호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게 0번이 유재석, 그 다음에 조세호가 1번, 2번이 그 박명수죠. 그럴 때에 정용돈은 1번 위치에 넣어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조세호가 뒤로 밀려요. 그죠? 밀리면서 이렇게, 그지? 자, 여기 정용도에 들어왔죠? 정용 들어와서 조세호가 2번 자리로 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설트 같은 경우에는 문법 자체가 이 인덱스 위치, 그 다음에 실제 넣는 값,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인설트 문법 이렇게 쓰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전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좀 해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름으로 자 이렇게 할 거고 제 이름을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0번째 인덱스 위치 여기죠. 이 위치에 신동욱을 넣게 되면은 나머지 박일공, 김상혁, 문강영님은 뒤로 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앞에 넣을 수도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덱스 번호다. 이 위치 값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이 값이 들어가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아까 이제 offend를 보셨으면은 offend랑 반대가 팝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에 집어넣는 거라고 하면은 팝에 해당하는 거는요. 꺼내는 건데요. 이 맨 뒤에 집어넣는 거라고 했죠. 팝은 맨 뒤에 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랑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서브웨이라고 하는 변수에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팝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 맨 끝에 있는 박명수 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치? 얘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고 나서 서브웨이를 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이걸 발하. 이 부분을 조금 주석을 치고 자 얘가 한 세트예요. 얘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현재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있어요. 그치? 이렇게 했더니 자, 맨 뒤에 있는 거 합이 박명수죠. 맨 뒤에 있는 거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걸 빠졌다. 박명수. 그지? 자, 그러고 나서 남은 게 뭐냐라고 했더니 유재석, 조세호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 하나씩 뺄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유재석, 조세호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맨 뒤에 거 그럼 조세호가 빠질 거고 조세호가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 유재석만 남은 거. 그죠? 유재석 중에 유재석을 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 단계가 이렇게 되더라. 그죠? 박명수가 마지막에 빠졌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박명수가 빠지고 남은 거 두 개. 그죠? 조세호가 빠지고 이 두 개 조세호 빠지고 유재석 한 개. 그죠? 유재석 빠지고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팝의 역할. 자, 앞에서 카운트 문자 열에서 봤어요.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개수를 센다고 했죠. 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여기까지 먼저 해볼게요. 자, 서브웨이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서브웨이에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를 넣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서 프린트 이렇게 해서 서브웨이라고 하는 걸 뽑아내면은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뽑혀요. 그죠? 이렇게 뽑히게 되고, 자, 그렇게 뽑힌 거에 유재석을 또 추가해요. 한마디로 이게 맨 끝에 추가하니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 그죠? 어디 갔어? 여기에서 프린트 구문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유재석이 뒤에 하나 붙더라. 그죠? 이렇게 붙더라. 이렇게 붙어내시면 지금 현재 유재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유재석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두 개 있더라. 그죠? 그래서 문자열에 해당하는 카운트랑,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에 들어가는 카운트가 동일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동명이인이 몇 개 있는지, 혹은 동일한 사람이 몇 번, 그죠?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죠? 뭐 퀴즈를 열심히 맞추거나 대답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상품을, 그죠? 주는데, LG에서는 그렇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다른 데서는 그런 것들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한 사람이 그죠? 몰아서 이게 다 주는 거가 좀, 예, 의미가 없어서,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2라고 돼 있으면은 그래도 한 개만 주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을 1등만 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카운트 값이 높은 사람만, 그죠? 카운트 값 높은 사람만 상품을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소트라는 게 있어요. 소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렬이에요. 정렬이고,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에 해당하는 거는 값이 작은 것부터 큰 값 순서고, 예,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건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서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으로 처리하시고, 또 이제 버그가 생겼죠. 자, 주석으로 처리하시고 동작을 시켜보세요. 동작을 시켜보시면요. 원래 데이터가 5, 2, 4, 3, 1을 가지고 있는데 걔들을 소트를 해요. 이렇게 소트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여기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오름편순 정렬입니다. 그래서 5, 2, 4, 3, 1은 1, 2, 3, 4, 5로 소팅을 합니다. 그죠? 자, 소팅을 하고 소팅된 결과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본의 영향성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넘언더바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가 소트를 하고 어떤 특정 변수에다 넣지를 않았어요. 일단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넘언더바 리스트에 S라고 해서 소팅된 거를 이렇게도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원본 데이터 원래 52431이거든요. 52431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넣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뽑아라 했더니 넌이 나오네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넘어갈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넘언더바 리스트 이게 원본이었잖아요. 원본을 소팅한 거가 적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본의 영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그 문자열 하실 때는 원본의 영향성이 없었거든요. 원본은 원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변경된 거를 변수에다 넣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변수에 넣었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넌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원본의 영향성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5, 2, 4, 3, 1이 소팅하고서 봤더니 1, 2, 3, 4, 5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본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건데, 자, 밑에 있는 거는 5, 2, 4, 3, 1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시고, 5, 2, 4, 3, 1인데, 리버스 트루라는 옵션이 있어요. 리버스 트루, 이렇게 옵션을 하면은, 뭐가 나오더라? 5, 2, 4, 3,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소팅 트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트를 했는데, 그죠? 5, 4, 3, 1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순서를 바꿔주고 있어. 순서를 바꿔주고 있더라. 그래서 위에 거랑 같이 찍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위에는 소프트했기 때문에 오름차 순열이에요. 1, 2, 3, 4, 5인데요. 리버스 투로 이게 역순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 4, 3, 1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소프트의 리버스 투르는 뭐 하는 거다? 예, 내림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내림차수. 요거는 오름차수. 네. 자, 그래서 내림 오름의 개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큰 값에 작은 값부터 큰 값의 순서. 다음 여기는 큰 값에서 작은 값. 자, 이렇게 그죠? 하더라. 자, 그래서 리버스 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소트에 리버스 투로 오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리버스가 있어요. 그냥 리버스를 쓰게 되면요. 순서만 뒤집는 거예요. 순서만. 그래서 이렇게 돌렸더니 5, 2, 4, 3, 1인데 1, 3, 4, 2,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3, 4, 2. 그렇죠? 네, 그래서 뭐다? 순서만 돌리는 거는 그냥 리버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클리어라는 게 있어요. 자, 클리어라는 게 있는데 클리어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안에 있는 모든 걸 지우는 거예요. 52431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한 걸 모두 지운다. 그죠? 자, 이렇게 지웠더니 자, 이렇게 빈 리스트가 나오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들 저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주로 어디서 많이 써요? 프로그램 다 돌린 다음에 메모리 정리 같은 거 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싸그리 지울 때 이렇게 클리어라는 걸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extend라고 하는 게 있어요. extend라고 하는 거는요. 합치는 거예요. 그죠? 넓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넓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근데 넘리스트에는 52431, 믹스리스트에는 조세호 2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앞에 쓰는 게 기준이에요. 이걸 먼저 기준을 하고 뒤에 있는 걸 넣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52431이 나오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에 얘를 먼저 볼게요. 얘가 지금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빠졌는데. 자, 넘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랑 믹스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를 두 개 다 한번 출력해 볼 건데요. 자, 우리는 지금 넘리스트에 52431이 들어가 있고, 그죠? 거기에 믹스드 리스트를 익스펜드 하래요. 한마디로 믹스드 리스트를 넘리스트에 추가, 넓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52431하고 조세호 20%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구문 자체가 52431 요거고 그 다음에 조세호 20%가 여기죠. 걔네들을 넓히다 합치자 이거죠. 이렇게 합치자. 자, 그렇고. 그래서 각각을 출력하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여기에 원본에 적용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넓혀진 거가 이제 넘리스트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게 넘리스트예요. 그렇고 믹스리스트는 얘죠. 아직까지 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음. 그지? 그렇고 그다음에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에 일곱 번째 해당하는 거 타입을 찍어보자라고 돼 있어요. 일곱 번째 여기가 0, 1, 2, 3, 4, 5, 6, 7 요거죠. 그래서 true에 해당하는 거에 타입을 찍었더니 불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또 반대로도 해보세요. 이해하셔서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실 건데 이 부분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대신에 믹스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넘리스트를 추가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로 쓸 거예요. 반대로 쓰면은 조세호 20%가 있고, 그죠? 걔들을 넘리스트 뒤에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에서 믹스 리스트라고 이렇게 되면은 자, 얘들은 원본의 영향성이 있더라. 그치? 조세호 20%에 해당하는 거 요만큼이고 거기에 52431에 해당하는 게 이게 뒤에 붙어서 결과물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확장시킬 때 리스트 확장시키는 방법이 익스텐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실 수가 있고, 자, 내려오셔서 튜플이라는 걸 보실 거예요. 튜플. 자, 튜플에 해당하는 거는요, 리스트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튜플과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튜플은 읽기 전용이에요. 그래서 수정을 하실 수가 없고 삭제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튜플에 해당하는 거는 리스트랑 그런 차이가 특별한 차이고, 그죠? 여기 보이죠? 속도가 리스트보다 빠르대요. 그죠? 읽기 전용만 있기 때문에, 그 코딩 자체가 뭐 당연히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의 함수도 없을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고려사항이 없으니까 빠르다. 그렇지? 그래서 변경되지 않는 목록을 사용할 때 주로 튜플을 활용한다. 읽기 전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빠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튜플을 사용하는 이유. 그죠?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약서, 그죠? 여러분들 계약서를, 한글 파일로 주거나 혹은 워드 파일로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PDF로 주면 수정을 못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튜플과 리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가스, 치즈가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업체는 선언을 했어. 우리는 돈가스 가게인데 돈가스랑 치즈가스만 하겠어. 그죠? 이렇게 하는 거가 동그란 가루로 하는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공작을 시키게 되면은 일단은 얘네들을 읽는 건 돼요. 읽는 거는 리스트 읽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프린트 하게 되면은 뭐가 되더라? 이 돈가스, 그죠? 메뉴에 0번 지방의 돈가스, 메뉴에 1번 지방의 치즈가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메뉴에다가 업밴드 할 거예요. 업밴드라고 하는 게 뒤쪽에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와 뭐가 있어요? 돈가스, 치즈가스가 있는데 생선가스에 해당하는 걸 추가하겠다. 그죠?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뭐가 나오더라? 에러가 나오더라. 그래서 튜플에 해당하는 객체는 no attribute append. append라고 하는 걸 하실 수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인설트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ppend, insert, 그죠? 느낌이 동일해서요. 얘도 일단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더라? 얘도 없대요. 튜플에서는 인설트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 add라는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add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지금부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럼 튜플을 활용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튜플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쉼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쉼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쉼표로 쓰게 되면은 요 세 개의 이 값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임에는 김종국 넣고, 에이지에는 20이라는 거 넣고, 합의에는 코딩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각각각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네임은 김종국, 에이지는 20, 합의는 코딩,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를 한꺼번에 지금 쓸 수가 있다는 얘기. 그렇고, 그 다음에 걔네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리스트 형변환에 해당하는 걸 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조금 떼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가 방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까지 뒤에다 놓고, B 했어요. B 했고,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죠. 자, 네임의 김종국 20이라는 값을 age, 코딩이라는 걸 합의에다 넣었죠. 이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김종국 20 코딩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걔네들을요,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써도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치? 이렇게 동그란 가루로 통해서, 그치? 동그란 가루 툴풀인데, 툴풀을 통해서 이렇게 쓰셔도 정상적으로 김종국 20 코딩이 나오더라. 그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죠? 넣을 수 있더라. 한꺼번에. 그 얘기예요. 그렇고, 그렇게 된 거는 따로따로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냐? 네,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김종국 20 코딩.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자, 얘도 여기 밑에다가 한번 놓고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김종국 이식 코딩, 마치 여기 대괄호만 쓰면 리스트 데이터형인데요. 리스트 데이터형에 해당하는 걸로, 자,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리스트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대괄호 형식으로 보이는데, 대괄호로 보이는데, 이 동그란 가로로 해도 동일하게 리스트랑 성격이 동일하죠. 그죠? 네,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만 보이더라. 그지? 그런 것들도 호출할 때 0번째. 자, 인덱스 번호로 하게 되면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런 얘기들을 쭉 보이고 있는데, 자, 얘네들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다가 새로 하나 추가했고, 밑에다 놓게 되면요. 로우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게 현재 어떤 거죠? 이 동그란 가로에 대한 튜플입니다. 튜플인데, 리스트로 형변환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치? 리스트로 형변환한 거를,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 자, 리스트로 형변환한 거를 확인을 하실 건데, 자, 이렇게 생긴 거는 현재 투플인데 그거를 리스트로 강제로 형변환해서 리스트 언더바 로우 언더바 데이터에 넣었죠. 이렇게 넣은 거를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 그 타입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리스트로 요거죠. 리스트 데이터형이다 이 얘기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프린트 해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괄호의 형태의 리스트 데이터형으로 변환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된 거를, 현재 얘는 얘입니다. 그렇죠? 얘는 얘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하하 19 4개를 붙이자라는 거예요. 그치? 이게 붙이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그죠? 요만큼이 원래 김정국 이식 코딩이었는데, 하하 19 4개가 뒤에 붙더라. 그죠?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붙인 거를 다시 어떻게 하자? 트리플 데이터형으로 형변환해서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동그란 가로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마치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서를 줘요. 네? 문서를 PDF로 줬어요. PDF로 문서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죠? PDF2 PPT나 PDF2 워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환을 한 다음에 약간의 수정을 하고 다시 PDF로 해서 드리는 거랑 똑같은 개념. 그치? 그래서, 이 변환하죠? 이게 우리 이제 실전하고 비교하면 이 변환하는 것 자체가 PDF로 줬는데, 그죠? 튜플 형식으로 줬는데, 여기서 튜플 형식으로 줬잖아. 튜플로 줬는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PDF to PPT, 그죠? PPT로 변환을 해서, 그죠? 변환 후에 어떤 수정 작업 하시고, 그걸 다시 튜플, 그지? 한마디로 PDF로 묶어가지고, 다시 주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튜플과 이 리스트 형변환하는 것도 여기 이제, 요것만 하시면 돼. 요거, 그죠? 그래서, 리스트 동그란 가로로 하시면은 현재 튜플을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걸 튜플로 이렇게 변환하실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튜플이고요. 이게 튜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자, 딕셔너리는 키밸류에 해당하는 거가 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3이 키고 유재석이 밸류, 100이 키, 김태우가 밸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도 똑같은데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여기 키 값을 주시면은 이 값이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해봤더니 자, 3번에 들어가 있는 거가 지금 유재석, 김서준, 이서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동일한 키값으로는 쓰시지 마라. 번장이 쓰시지 말았는데 동일한 키값이 있으면 맨 뒤에 있는 거가 덮어 써진다. 한마디로 첫 번째 유재석이 3번 캐비넷 쓰고 있었는데요. 이서준이 3번 캐비넷 쓰자라고 이제 변환을 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서준이 최종 쓰는 거죠.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쓰는 캐비넷이 3번이었어요. 근데 내가 뭘 했다? 다른 캐비넷을 쓰거나 혹은 기간이 만료가 됐다. 혹은 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제가 이 사물함에 있는 걸 안 비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지? 내 내용물, 내 거는 다 공용 사물함에다가 그죠? 저장을 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동일한 거예요. 3번 1 원래 유재석이 쓰고 있었는데 유재석이 너무 바빠서 기간이 지나도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 배정하고 유재석에 해당하는 이 내용물은 딴 데 보관하잖아. 그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다, 키값이 중복이다 하시면은 뒤에 있는 거가 앞에 있는 거를 덮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을 찍어냈더니 이서준이 나오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100번은 변동사항이 없죠. 100번 그대로 김태우가 쓰고 있기 때문에 100에 해당하는 캐비넷은 김태우가 쓰더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렇고 지금은 두 개니까 눈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두 개가 아니었어요. 한 100개가 돼요. 그러면은 키들만 보여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키들만 보여줘. 그러면은 키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3번하고 100번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값들만 보여줘.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겠죠. 값들은 이서준과 김태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키즈와 밸류즈 얘네들을 통해서 키들만, 밸류들만 이렇게 이제 뽑아내실 수도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딕셔너리 타입입니다. 딕셔너리 타입. 딕셔너리 타입의 형태를 잘 보세요. 딕셔너리 타입. 자, 딕셔너리 타입의 형태는 이런 형태다. 키밸류의 형태예요. 키밸류 형태. 이 형태고 그 형태에 해당하는 거 중복이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을 지금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뒤에 있는 걸 덮어쓰기가 되더라. 그래서 키를 호출하면 밸류의 값이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키, 3번에 해당하는 키를 호출하면은 이렇게 이서준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죠? 이게 나오게 되고, 100번에 해당하는 거를 호출하면은 김태우라는 게 튀어나오더라.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딕셔너리에는 get이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딕셔너리에는 get. 자, get에 해당하는 거는요, 아까 이제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캐비넷 3 이렇게 쓴 것처럼 get을 통해서 쓰면은 여기서 3 쓰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값 3번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 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키값 3번에는 이서준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서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키가 5가 없어요. 그렇죠? 5가 없으면은 이 부분이에요. 자, 5가 없다. 5가 없을 때에 5를 호출하면 어떻게 나오더라? 에러가 뜨더라. 키값 5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만약에 할당되지 않은 거죠. 5번이 할당이 안 돼 있죠. 5번이 할당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하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5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렇게 하이라고 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5번에 값이 없으면 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값이 없다라고 해서 하이 그냥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고 만약에 이 get에 5 사용관이 이렇게가 쓴다고 하면 한마디로 5번 캐비넷은 지금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번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P밸류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출력해 주라고 했더니 5번에는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할당을 안 했다. 이 얘기예요. 자, 없는 값 가져오자 할 때는 5번이 없으면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해 줘. 이런 얘기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시고, 요거 키값인 딕셔너리는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지금 40분인데요. 55분까지 쉬었다 갈게요. 55분까지.